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금일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인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거 복습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31번서부터 35번까지 5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운영하는 건반장이고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죠.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자격증 연구소에 이 교육 자료들을 다 업로드해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자격증 이 강의는 실무 이론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제 자격증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전기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이스터거나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복습하고 이제 31번서부터 5문제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복습 21번 고장 시의 불편형 차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답은 비율 차동 계전기. 22번 단랍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23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이오드는 답은 3번 제너 다이오드. 24번 변압기의 철심의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단면적과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 점정률. 25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답은 1번 반발 기동형. 26번 직육이 의 파권에서 국수에 관계없이 병력 회로수 A는 얼마인가? 답은 2번 항상 2입니다. 둘. 27번 변압기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이죠. 절연 내력. 28번 주파수 60Hz는 60Hz를 내는 발전용 원동기의 터빈 발전기 최고 속도 RPM은 최고 속도라고 여기 조건을 좀 줬어요. 최고 속도. 그 다음에 국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근데 주파수는 주어졌는데 국수가 없어요. 근데 최고 속도라는 거는 국수가 2일적에가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지 않으면은 2. 그 다음에 최고 속도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2예요. 2. 폴수는 2. 왜냐하면 짝수로 나와야지 홀수로는 국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국수가 2고 이 최소 국수일 때가 그 동기 속도는 가장 빠르다. 그래서 2를 P에다가 2를 놓고 계산을 하면은 3600rpm이 나옵니다. 29번 직류 전동기의 최저 절연 저항값은 답은 1번이죠. 전격 전압 볼트를 1000 플러스 전격 출력으로 나눈 값이 우리가 최저 절연 저항값 메가 옴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메가자가 붙으면 상당히 큰 거예요. 키로보다 메가옴이 더 큰 거예요. 키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이 됩니다. 참고로. 30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무효순환 전류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2번 동기와 그 전력이 생긴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31번 변압기의 건수비가 60일 때 2차 저항이 0.1옴이다. 이것을 1차 저항으로 환산하면 몇 옴인가? 요거 저항 공식 있죠. R1을 A
제로 A 자승 R2. 여기서는 1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2차 값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1로 환산하는 거 R1은 A 자승 R2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R1은 0.1, 여기 0.1, 2차 저항이 0.15입니다. 0.1에 곱하기 권수비가 60에 여기 자승이잖아요. 여기 자승. 그래서 60의 자승은 3600이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0.1을 하면 365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돼요. 이 공식을 가지고서 만들면 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을 가지고서 만들면 요 공식이 됩니다. 32번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작은 거로 나눠준 값을 곱하기 100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부하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빼주고 이 값을 전격 전압으로 나눠준 거에 곱하기 100을 한 걸 찾으면 예잖아요. 입실로는 V0에 빼기 Vn에 나누기 Vn으로 한 값에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부하가 가해질 때의 전압 변화율이고 공식은 요렇고 영향 요소는 부하 증가, 내부 임피던스 전압 조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실제 전압 변화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보충 설명 자료는 우리가 크게 의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기기 내부의 전압 변동률을 보냐, 아니 기기의 내부 저항을 봐가지고 변동률을 따질 거냐, 아니면 솔로의 변동률을 따질 거냐, 아니면 솔로 끝단에서의 볼테이지 드롭만 볼 거냐에 따라서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그 다음에 전기 기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편은 전력 계통에서의 전압 강화율과 변동률, 그 다음에 전기 기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을 이제 표로 가져왔고요. 여기는 이제 우측편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도 많이 문제 나왔었고요. 근데 이 공식을 알면은 송전솔로의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솔로의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의 전압 변동률도 구했지만은 이제 요 공식과 흡사한 또 그 전압 강화율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부하시, 그러니까 이게 송전솔로에서는 송전단과 수전단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무부하시의 전압을 가지고 수전단의 전압을 뺀 것에 수전단의 전압으로 나눌 거냐, 이게 전압 변동률이고, 송전단의 전압과 수전단의 전압 차를 수전단의 전압으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을 해서 전압 강화율을 계산할 거냐 라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업로드 되면 이 자료 한번 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좌측편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전압 변동률, 전압 강화율 나왔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막 헷갈리세요. 저도 헷갈렸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재들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3번 69, 36 슬롯 삼상 동계발전기의 매상당 슬로스는, 이건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요거 있는 공식을, 슬로스 Q는 총 슬로스의 상수 곱하기 국수로 곱한 것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6을 3 곱하기 6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외우고,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돼요. 34번 주파수 60Hz의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 국수는,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국수를 알려면 NS는 P분의 120F에서 이 P를 여기로 NS 자리에 오고 NS를 밑으로 내리면은 구해주는데, 여기는 회전자 N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왜냐하면 슬립이 3%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동기 속도나. 그러면 얘는 3%면은 그냥 비율로 가지고 때려도 사실은 대충 구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냥 동기 속도는 아니지만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의 P는 NS는 P분의 120F에서 국수를 구하는 문제에 국수를 이 공식에 의해서 국수를 여기로 빼고 NS 대신에 N을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1160 하면 6.1 몇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2번인 거는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 동기 속도가 사실은 회전자 속도긴 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 이것도 모르겠다. 나는 정석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슬립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NS는 NS 빼기 N은 NS로 나눠주면은 그게 슬립이잖아요. 이거를 변형하면은 N을 구하는 수식을 가지고 N을 구하는 수식으로 변환을 시키면은 1 빼기 S의 NS잖아요. 이거 문제 나왔었잖아요. 우리 관련도 문제 저와 함께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NS만 앞으로 빼가지고 NS를 빼면은 N이 위로 올라가고 1 빼기 S가 되잖아요. 그래서 1 빼기 S에서 제가 슬립은 무조건 0.03이라고 했죠. 그러면 1160을 집어넣고 1 빼기 0.03을 하면 1200rpm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동기 속도에 구하는 공식에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공식으로 1200을 넣게 되면 6국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방법들을 다 적어 놓은 게 이 공식이 전기 기기 기능사에 여러 개 변이되면서 막 나오기 때문에 이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과 슬립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이렇게도 변형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국수도 이렇게 구해볼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주파수를 또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수십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머릿속으로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6극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35번 그림의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의한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가 N은 K의 파이의 V 빼기 I RA RPM이라고 할 때 이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은 트랜지스터의 스위칭이고, 여기 뭐 트랜지스터의 형태가 들어가져 있어요. 뭐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이제 단자 이름을 부르고, 여기 전동기가 있고 직류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전원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거 사이리스터의 스위칭이면은 여기 답은 그 전압 제어밖에 없습니다. 전압 제어. 뭐 계좌 제어도 아니고요. 뭐 여기 전류 표시 있는 게 아니니까 저항 제어도 아니고요. 주파수는 교류해서는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더더욱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여기 보충 설명자료 35번에 대해서 나왔고요. 전압 제어는 단자 전압을 조정해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 가능. 사이리스터나 뭐 아까쯤에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고, 요거로 이 공식에 의해서 속도 제어를 하는 거고, 계좌 제어 같은 경우는 계좌 전류는 우리가 필드 커런트, 그러니까 IF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필드 커런트가 높으면 자속이 많다는 거고 낮으면 자속이 작은 거예요. 이거는 뭐 직류기든 동기기든 유도기든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쉽게 설명하면요. 그래서 이 N은 파이분의 1, 그래서 계좌 전류가 감소함 시 속도는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뭐 권선 배치나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관계가 있다. 자속이 증가하면 회전사 속도는 줄어든다. 계좌 전류가 줄어들면은 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특성으로 외우시면 돼요. 특성으로. 저항 제어, 왜냐면
요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 공식에 의해서 여기 파이잖아요, 파이. 그 다음에 저항 제어는 전기자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여 전압 강화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율 저하가 발생된다. 그래서 N은 여기 이제 이 R을 추가해 가지고 조정함으로써 이제 속도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마지막에 해놨어요. 전압 제어는 단자전압 V를 증가시키면 전동기 속도는 증가한다. 우리 그 뭐죠? 장난감 우리 그 배터리로 들어가는 1.5 배터리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보면은 고속으로 달리는 거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4개씩 들어가거든. 그게 2개는 병렬, 그 다음에 2개 합친 거는 직렬로 연결돼 갖고 우리가 전동기 회전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1.5V 하나로 직렬 연결해서 돌릴 때와 1.5V를 직렬로 2개 하면 3V가 돼요. 3V로 돌렸을 적에는 회전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전압 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저항을 넣어 가지고 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R은 V는 IR이잖아요. IR에서 R을 조정한다는 거는 결론은 전압을 조정하는 거긴 하지만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전류를 조정한다는 것도 결론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기는 옴의 법칙이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이거는 따로 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모든 거를 우리 직류나 이런 데서 옴의 법칙이나 옴의 법칙을 응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5번까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6번서부터 40번까지 해서 16년도 3회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